안녕하십니까. 책을 지원하는 의사 이호곤입니다. 오늘의 결과 나는 손목통 없이 산다 13편 뼈가 괴사되는 손목 희귀 질환인 월상골연화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월상골연화증 들어보셨나요? 다른 말로는 키엠백병이라고도 하는데요. 손목에 생기는 희귀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통상 언제 의심해 볼 수 있냐면 손목을 많이 쓰고 나서 또는 손목에 염좌가 있고 나서 또는 짚고 나서 손목의 통증이 충분한 수면과 휴식, 적절한 치료를 했음에도 2주 이상 손목에 통증이 있을 때 의심해 볼 수 있는 만성 손목 희귀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월상골연화증입니다. 월상골연화증이 생긴다면 초기 치료는 물론 중요하겠지만 환자도 주의사항을 잘 따르고 숙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울러 환자들 위한 티칭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짚고 일어나 짚고 앉지 않는다. 견우가 나는 손목 통증 없이 산다 이야기를 하면서 늘 얘기하는 거죠. 손목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는 손목 통증이 생겼을 때 가장 해서는 안 되는 자세 중에 하나가 바로 짚고 일어나 짚고 앉는 겁니다. 짚고 일어나 짚고 앉게 되면 손목이 꺾어지면서 손목에 과도한 압력이나 부하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손목을 굴곡, 신전화, 비트는 동작을 가급적 하지 않는다. 월상골연화증이 생기면 환자의 마음은 알아요. 뭔가 좀 해보고 싶고 뭔가 좀 빨리 낫고 싶고 그리고 내 치료가 잘 되지 않나 그 확인하기 위해서 자꾸 굴곡, 신전을 한다거나 막 꺾어보는 동작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고 2차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상골이 있다면 과도하게 손목을 굴고 신전을 비트는 동작을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월상골 부위를 만지거나 압박하지 않는다. 월상골이 아프니까 자꾸만 눌러보거나 만지거나 마사지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월상골 연화증을 더 악화시키거나 더욱더 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월상골을 만지거나 압박하지 않는 동작들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과음이나 과로를 피한다. 통증이 있을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과음이나 과로를 피하는 것입니다. 과음하게 되면 내 몸 면역 기능이나 자가치료 기능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월상골연화증의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손 사용을 정상적인 사용량의 60에서 70% 정도 줄이되 양손의 사용 비율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자, 왼쪽에 월상골연화증이 왔다고 할게요. 그럼 환자들이 일상적으로 저지르기 쉬운 중에 하나가 오른손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손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자, 견우 같은 경우는 오른손잡이인데요. 보통 오른손과 왼손의 비율이 7대3 내지 6대4 정도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비율은 유지하되 전체 사용량을 50 정도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6번,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힘쓰는 일을 피한다.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힘쓰는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왼손에 월상골연화증이 있대 여기다 과도한 압력이라든가 추가적인 손상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힘쓰는 일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7번째, 아대 착용이 도움이 되긴 하지만 손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를 택해서 하루 2시간 정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손목이 아프니까 손을 또 사용해야 되니까 아대를 착용하시는 게 많이 있거든요. 아대를 착용하지 않으시라는 게 아닙니다. 아대를 착용하면 손상에 도움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2시간 이상 정도 자꾸 차게 되면 손 사용할 땐 편하지 뭐지만 손에 근력이 떨어진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착용하다가 자꾸 손에 근력이 떨어진다 할 때는 한의사가 충분히 상담을 한 다음에 착용 여부 또는 착용 시간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8번째,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한다. 충분한 수면과 휴식은 내 몸의 자가치료 기전을, 내 몸의 면역 기능을 가장 간단하면서 상당히 좋은 수준으로 레벨업 시킬 수 있는 좋은 수단입니다. 월상골연화증도 있으면 충분한 수면과 휴식도 기본이 됩니다. 손목을 삐거나 혹은 손목을 많이 사용하고 나서 충분한 수면과 충분한 휴식과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낫지 않을 때 가장 먼저 의심해 볼 수 있는 손목 질환인데 바로 월상골연화증이다. 특히 손바닥으로 짚으면서 넘어지고 나서 적극적인 치료, 휴식, 수면을 취했음에도 손목이 2주 이상 아프다면 의심해 볼 수 있다. 아까 견우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손목 염좌나 또는 과도를 사용하고 나서 충분한 수면과 휴식, 적극적인 치료를 했음에도 2주 이상 계속 손목이 아프다면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월상골연화증은 20에서 40세 사이 남자의 팔에 주로 발생하며 삼각골과 주상골 사이에 있는 반달 모의 뼈인 월상골에 혈액 공급이 잘 되지 않아 뼈가 괴사되는 손목 희귀 질환이다.
급성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하며 월상골 무혈성 괴사, 캔백병이라고도 한다. 정확한 원인을 모르는 손목 희귀 질환으로 과도한 압력이나 외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나 특별한 외상 없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사람의 손목뼈는 8개의 뼈가 두 줄로 배열되어 있고 전환적으로 반상골, 월상골, 삼각골, 두상골이 있으며 말단 쪽으로 대능형골, 소능형골, 유두골, 유구골로 구성된다. 그중 월상골에 국한해서 발생하며 10%는 양손에 생긴다. 일부에서는 주상골에 발생하기도 하며 그런 경우 주상골 연화증이라고 한다. 주상골은 뼈가 작고 얇기 때문에 골절 초기에는 엑스레이 검사로 확인이 어려울 때가 간혹 발생한다. 아울러 뼈가 작고 얇기 때문에 골절이 발생하면 심하게 조각이 나는 경우가 많으며 골절 후 뼈에 영양과 혈액을 공급하는 미세혈관이 손상되거나 막혀 뼈와 관절이 괴사되는 주상골, 무혈성 괴사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주요 증상은 손목 통증이 생기고 굴곡, 신전, 회전 등의 손목 움직임이 제한되며 손목을 사용할 때 힘이 들어가지 않으며 부종과 압통을 호소한다. 그래서 견우가 몇 번 강조했지만 손목 통증이 있는데 그런 충분한 수면과 휴식, 치료를 했는데 2주 이상 계속 손목이 아프다고 한다면 의심해 볼 수 있는 질환 중 하나입니다. 월상골에 문제가 있어 통증이 발생하긴 하지만 특정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기보다는 손목의 전체적인 통증을 느끼며 아픈 부위를 지적해 보라고 하면 특정 부위를 지적하기보다는 손목 전체를 가리키는 게 일반적이다. 손목 어디가 아프세요? 라고 하면 환자들은 여기요, 저기요, 여기라기보다는 여기 어딘가 손목이 아파요. 전체적으로 얘기하지 특정 부위를 가리키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손바닥으로 방바닥을 짚고 앉거나 짚고 일어서는 동작을 하게 되면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된다. 치료하지 않을 경우 대개는 골절, 함몰, 단축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월상골 연화증이 생겼을 때는 손 사용을 정상적인 사용량의 60배에서 70%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아프다고 전혀 사용하지 않게 되면 아픈 손에 2차적인 문제인 관절 구축 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조심한다. 아까 견우 말씀드렸지만 이쪽에 월상골 연화증이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이쪽만 쓴다 면 여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고 또 이쪽을 전혀 안 쓰게 되면 관절이 구축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 정도는 사용하되 무겁거나 힘쓰는 일을 주의하면서 전체적인 사용 밸런스는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전체적인 손 사용을 줄이되 양손의 사용 비율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아픈 손은 쓰지 않고 건강한 손 위주로만 쓰게 되면 건강한 손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월상골 연화증일 때 아대 착용이 권장되는데 아대 착용 시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거나 손이 굳는 느낌이 든다면 착용 시간을 줄이거나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한의사와 충분히 상의한 다음에 착용 여부와 착용 시간들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수면 시에는 지속적인 압박으로 인한 혈류순환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증상 초기에 발견했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병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경향이 있어 초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견우한의원에서는 손목 주변 근육을 풀은 침이나 도침, 국소적인 염증을 제하는 봉약침, 월상골의 정상을 도와주는 치료 한약, 관절 움직임을 최소화하면서 손목을 지지해주는 보조기 등을 써서 효과적으로 치료하고 있다. 다음 시간에는 새끼손가락, 손목, 손바닥 통증의 원인인 척측, 수근, 굵은 건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